5060의 비투가 늘었다고 합니다. 9개 증권사에서 조사한 것을 윤창원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걸 보면은 올해 2분기가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5060에서 특히 비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비투는 이른바 신용융자 거래죠. 미상환 금액을 보니까 52.21%, 즉 미상환 금액의 절반 이상을 50대, 60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50대, 60대에서는 늘었고 20대, 30대, 40대한테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위가 누구냐? 50대입니다. 약 33%. 자, 비투, 이른바 신용융자 거래에 거래대금 미상하는 것, 그것의 33%를 50대, 그 다음은 40대 28%, 그리고 60대가, 저 같은 이 60대들이 무려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5, 60대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작년에도 늘었는데 올해 더 늘었고, 20대, 40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낸 말인데, 주식 투자는 941생입니다. 9명 죽고 1명 살고 9번 해서 1번 살아날 수도 있지만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또 죽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 지고 한 번에 이겨야지, 한 번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승률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쪽박을 차는 수가 있는 거죠. 유방과 항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십 번 항우가 사실은 이겼는데 마지막 결전에서 유방이 항우를 꺾음으로써 한나라 통일을 이뤘고 한나라는 수백 년 지속될 수 있었는데, 항우는 그동안 그 승리가 무색하게 유방한테 지고 자결하고 그 부인 우민도 죽었던가요? 이렇게 941생 게임에서 노인들이 빚을 얻어서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투 실력이 아니라 투자 실력입니다. 빚 내는 것은 신용으로 빌려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으로 빌리는 그 비율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죠. 왜? 이자 자체가 10% 안팎인데 그걸 넘긴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주린입니다. 한 4월부터 투자했으니까 뭐 6, 7개월 되는데 해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존했느냐? 이 시장에서 9명 죽고 1명 산다는데, 예, 생존은 했습니다.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보니까 그 투자 비용으로 봐서는 정말 10% 안에 들 텐데 생존율로 봐서도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수익은 못 낸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무슨 뭐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 몇백 퍼센트를 냈으니까 저도 한때는 물론 60 몇 퍼센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찍어가지고 그 수익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냈노라고 정지 상태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뭐 제로 안팎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존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실력입니다. 무능력자가 비투까지 하면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왜?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10%만 남긴다 하더라도 아마 한 5% 안팎, 10% 안에 들어야 할 겁니다.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을 쭉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요전에 좋았기 때문에 2021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좋아서 많이 딴 것 같지만 사실은 평균을 내보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을 뭐 밑돌까 말까 합니다. 10중 8구는 상투에서 올라오니까요. 상투에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뭐랄까요, 성공 체험, 그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다시 도전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그때 투자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아마 50대 60대한테 쌓여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올해 주식 2023년의 주식 이른바 에코프로잖아요. 저도 그 37대 사가지고 뭐 80대인가 팔고 또 뒤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수익 남기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에코프로 주식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줬다 하더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늦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사는 것도 그렇지만 샀다가 또 파는 것도, 올라갈 때 파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조정을 보이면서 오르락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팔아가지고 종목 선택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도 좋은 종목을 선택해 줬는데도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사람에게 같은 곳에서 같은 조건에서 일러줘도 천차만별이 됩니다. 성과는. 그것처럼 주식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잘하냐, 지켜보기는 몇십 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발령받은 지가 교사로 86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주식하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신문을 쭉 봤기 때문에 라디오도 들으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또 주식 관련자들이 얼마나 주식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지, 지금 2300 안팎 그러던가요, 거래소가. 이게 1000포인트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식 관련자들은, 당국들은 계속 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매도 안 나오면 매도 리포트 5%도 안 나올 겁니다. 무조건 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 미국 같은 데는 시장도 크고 그 전문가들도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권유하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고 또 신상필벌을 해가지고 경제사범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빚내는 실력보다, 빚내는 건 아무나 낼 수 있죠. 그러나 빚을 내서 그 10% 안팎의 이자를 주면서 그 이상으로 남긴다는 것은, 이건 초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도 여러 요인 때문에 그때 샀어야 되는데, 친구들 보니까 집을 사든 부동산을 이렇게 전환을 하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 채권 투자를 하든 빚 없이 지렛대 쓰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없더라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늦게 하려다가 50대 60대에 힘든 수가 있습니다. 왜 종합예술이냐? 인간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경제, 외교, 지금 이스라엘 전쟁, 심리 게임입니다. 어찌 보면 교육, 정말 종합예술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게 노인들이 하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원금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자기가 따따블 10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가 버핏이 그랬잖아요. 원칙이 있다, 투자하는데. 제1원칙은 원금을 보존하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마라. 이렇게 멍거와 버핏은 90대인데도 주식 투자의 세계 달인이 됐죠. 구루가 됐죠. 그런 걸 볼 때 50대, 60대들 노인들에게 이게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자체가 전쟁터라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들어가서 살아남으려면 이 종합예술에서 총체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죠. 아는 걸 실천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불공정한 이 전쟁터에서는 생존자가 승자인데, 버핏이나 아마 멍거도 우리 시장에 와서는 힘든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 50대, 60대한테 적절하냐? 자, 비트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기 여유 자금으로 하라고 하면서 왜 50대, 60대한테 주식이 어울린다고 하느냐? 첫째는 주식은 이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뇌력 운동이에요. 뇌력 운동. 지식근로라고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나 멍거 같은 90대도 잘하고, 우리나라 대가들도 60대, 70대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사업도 해보고 직업전환도 해보고 인생을 걸고 교수 데려다가 학원으로 탁 할 때는 학위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물거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걸고 직업전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냉정하게 들어가고
뜨겁게 달구고 그런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융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으면 더욱더 좋죠. 그 다음 머리가 아니라 심신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투자 경험, 투자 실패, 투자 성공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심신에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로 해가지고 종목만 일러달라. 종목 일러줘도 아까 말했잖아요. 에코프로 똑같이 일러줬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에코프로를 100주씩 준다 하더라도 이따가 3개월 뒤에 보면 편차가 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머리도 함께 써야 되지만 심신으로 같이 가야 된다. 마음과 몸과 머리가 삼위쳐야 된다. 그리고 직업이 없고 되게 퇴직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자금까지 여유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자, 버핏 오바마 있잖아요. 오마. 근데 거기 인구 한 40만 안팎? 조그마한 지방도시입니다. 여기 제가 사는 전주도 65만 안팎인데 여기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뉴욕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상에는 아예 PC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뭘 보는데? 공부합니다. 그래서 멍거가 얘기했어요. 멍거가 버핏과 또 떨어져 뭐 이렇게 부회장을 하는데 나와 버핏이 얼마나 공부하는 줄 안다면은 당신들은 아마 까무라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뭐 유튜버 보고 그래 여러분들 유튜버 봐서 감사한데 남의 말 듣고 무슨 정보 얻으려고 뭐만 있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재무제표 보고 책 보고 보고서 보고 서적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수의 정보고 오히려 뉴욕과 떨어져 있으면서 거리, 심리적 거리도 두고 그 다음에 TV라든가 핫한 뉴스네 뭐네 하는 번잡한 그런 뉴스를 안 봄으로써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머리와 심신으로 합동작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50대 60대쯤 되면 금리를 알잖아요. 고금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저금리도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사채도 경험해봤잖아요. 자, 카드 돌려막기 이것저것 저도 이것저것 다 사채도 경험해보고 뭐 그 꾼들이 하는 사채가 아니라 그 개인한테 빌리는 돈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거든요. 그 밖에 외환에 대한 상식, 부채, 사업, 부동산 사업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CEO인가 그래서 CEO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가는데 자 외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외래 변수가 있으면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전쟁이 나고 그럼 상황이 바뀌어지면 계획을 해서 이거 100억 원어치 팔아서 그 다음에 10억 남기려고 했지만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류까지 생각하면은 영업까지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00억 나온다고 했는데 90억 나왔으니까 안 된다. 아니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걸 사장이 뭐 떼어먹었습니까? 빼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대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계획대로 살았습니까? 저 계획대로 어림없이 못 살았습니다. 책 써서도 인기 있으려고 교수도 되려고 했고 돈도 벌려고 했고 자식도 잘 키우려고 했고 계획된 거 계획대로 된 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응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원을 15년 안팎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고자 했지만 한 3년 안팎은 빚에서 헤맸고 그 빚 까고 그 다음부터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벌었으면 잘 벌었겠죠.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그것이 인생이고 사업이고 투자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이 없다면 50대 나이는 먹었지만 숫자일 뿐이고 실력이 안 쌓인 거죠. 그런 실력이 안 쌓인 사람은 60대가 아니라 70대가 아니라 80대가 아니라 지혜가 안 쌓인 사람들은 나이만 먹는다고 영리해집니까? 아니 90대 되면 버핏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멍거가 그냥 된 겁니까? 저도 예전에 멍거 일기 이거 읽어보니까 평전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버핏이 나이가 자기보다 6살 많은데도 멍거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거는 버핏이 대단하니까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야 대단한 짝꿍을 만나고 대단한 주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갖다 줘도 감당을 못해요. 그릇이 안 되면 담길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주식이. 그게 바로 어느 정도의 사회를 이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금융을 이해하는 그 50대, 60대 되면 그런 실력이 갖춰졌어야 돼요. 세월만 가면 오는 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쌓이는 실력이 중요한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이니 비투를 하는 거 위험천만한 거죠. 젊은 사람이 비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죠. 왜? 젊은 사람은 수업료 주고 배우고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많이 할 기회가 있지만 노년에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엉덩이 고관절 나가고 무릎 나가고 그러면 허리 아프고 그러면 몸이 종합병원이 되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아니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100점 100패였더라고요. 저도 살아남은 걸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저런 어떤 배경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 세계로 발을 디뎠지만 잃지 않은 거죠. 잃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버핏의 원칙 1법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정보 좀 달라고 하고 그럴 정도 되면 비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투자도 말아야 돼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위협을 해도 이거는 틀림없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공 체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되 유연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현실을 직시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그래서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굳으면. 옹졸하면 안 되고 협소해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래서 주식이 종합예술이라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수익률도 막 제가 보니까 실제로 한 20% 그리고 버핏이 지금 한 60년 동안 20%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것 역시 어렵겠더라고요. 한 10%만 내도 12% 한번 꾸준히 내도 은행 이자 3배니까 그것도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채권 이자 한 서너 배 하면 그런데 그냥 20% 30% 증권 그 담당자들이 와서 하면은 그냥 뭐 부담 없이 용돈 정도 벌면 돼요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30% 50%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도면 내 돈 맡길 때니까 내 것 좀 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 인내력도 좀 생기죠. 절제력도 생기죠. 지능보다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공부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리고 감사할 줄도 알죠. 지구력도 있죠. 그리고 욕망과 공포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죠. 이게 욕망이 저도 참 한때 한 종목 그냥 엄청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떨어질 때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던데 그래서 처절히 반성하면서 진짜 원칙을 하나씩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어떤 게 지식, 자기 원칙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걸고. 그리고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사일생인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무튼 살아남아야 됩니다. 깡통 차면 안 됩니다. 9대1의 게임 9명이 지고 1명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승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9번 생각해서 9개는 죽여야 됩니다. 종목 선정할 때도. 그리고 하나를 살려야 됩니다. 재무제표만 보고 젊은 친구들이 회계사 자격증 따자마자 이건 꿈의 재무제표다 해가지고 막 빚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해보세요. 되는가? 재무제표대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요. 주식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전쟁터인데 아주 저질의 전쟁터입니다. 왜? 시장이 조만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매도다, 이 리딩방이다, 뭐다. 저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저는 어찌 보면 좀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저 친구 문제가 있구나 하고 딱 한마디 아니다 싶으면 그 친구 말 안 듣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걸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말 들을 게 없다. 그러면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이 인생인데 왜 그 사람한테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리고 9번 지고 한 번 이겨도 됩니다. 유방이 수십 번 지고 한 번 이겨서 한 방에 한 나라를 세웠듯이 끝이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왕년에 나 때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을 듯 하다가도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명의는 죽을 듯한 사람은 살아내는 사람이고, 고수의 투자가는 죽을 듯한 장에서 사는 겁니다. 구사일생. 여러분의 주식 투자가 성공의 그 지름길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